포항이 기다리던 그 단지가 드디어 분양에 나섭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총 2667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인데다가 남구의 신축 힐스테이트와 더샵이라는 1군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니 이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경화와 함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함께 살펴보시죠. 포항분들이라면 상생더샵을 기다리지 않은 분이 없으실 텐데요. 이 단지 분석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이 포항시 전체의 부동산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81-4번지 1원에 1668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모집 공고일은 2024년 1월 26일이고요. 청약 접수 특별공급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1순위 2월 6일, 2순위 2월 7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84와 127이 주력 평수가 되겠고 139와 178은 펜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84 타일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6천, 127 같은 경우에는 8억에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입주 예정은 2027년 9월입니다. 아직 3년 7개월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포스코 ENC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이 단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짓겠습니다. 자, 그럼 분양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일단 남구입니다. 포항시는 남구가 중요하죠. 남구에 위치한 지곡과 이동이 포항의 유일무이한 학군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곡은 학교가, 이동은 학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이 포항 시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학군지라는 것에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이 위치하게 되는 이곳은 어딘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포항 자이처럼 아예 남쪽으로 가버린 것도 아니고 분명 성모병원 위쪽으로 위치해서 지곡과 이동 사이이기는 한데 뭔가 학군 배정에서는 또 애매하게 대이초로 이어지는 그런 모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되려 희망대로나 포스코대로를 돌아가는 느낌조차 들고 있으니 어쩐지 여기는 남구이긴 한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동중과 포항제철과 같이 유수의 중고가 있으니 이동지역 학원가와 얽혀서 충분히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포항에서 최근 3년간 분양했던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분명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입지 여건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기 편하시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교가 잘 되죠. 포항의 학군지인 지곡 이동 근처에 분양한 단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런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네, 뭐 좋습니다.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애매한 느낌이 있다. 이것이 제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 대한 첫 인상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그 이름에 들어가는 상생공원처럼 무려 94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내 품에 안는 공품화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품은 아파트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상생공원의 이미지 컷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대로만 지어진다면 포항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려주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이 실내 수영장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대로만 되어준다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 살지 않더라도 이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충분히 놀러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 지어지면 저도 한 번쯤 아이를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와이드하게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는 정말 웬만한 호텔 뺨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누리려고 신축 아파트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단지의 지하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세상에 줄 서서 들어가는 모델하우스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트 내부에 사람이 복작복작한 것이 이게 집을 보러 온 건지 죽도시장을 보러 온 건지 느낌이 잘 안 왔는데요. 보고 나니까 생각하기에 조금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입지나 상생공원이나 커뮤니티는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세부적인 상품성도 살펴봐야겠죠. 이어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총 2667세대 중 1단지는 999세대, 2단지는 1668세대입니다. 2단지 분양이라서 2단지 그림만 그려줬네요. 1단지는 더샵, 2단지는 힐스테이트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 건설이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겠죠. 홈페이지 그림에 광역 단지 배치도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델하우스에 가니까 광역 단지 모형도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2단지 진출 입구는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전형적인 남동 남서 배치입니다. 어쩐지 남동보다 남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남서가 조금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고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서는 남서쪽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한편 광역 모형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단지 내 단차가 상당합니다. 앞동과 뒷동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 단지 내에서 산책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단지 뒤가 상생공원이니까 꼭 단지 내에서 산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차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판상형 위주의 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선호 자체가 판상형이니까 시공사에서도 이렇게 설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건폐율이나 배치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단지 바깥이 상생공원이라서 그런지 단지 내부는 동간 간격에서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4B타입의 경우에는 타워형인데 타워형은 소수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단지 배치도를 볼 때 보통 대형 평수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를 보면 그 단지에서 로얄동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1동에서 204동, 207동, 208동이 대형 평수인 전용 127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동에 속해 있는 전용 84도 좋은 겁니다. 특히 84 A타입 202동, 203동, 204동, 205동은 라인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용 84 A타입이 973세대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뒷라인에 속하는 206동에서부터 212동까지는 약간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왕이면 대형이 걸쳐있는 동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최고층이 35층으로 아주 고층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대잠 센트럴라이츠는 조금 답답해지겠네요. 눈앞에 거대한 벽이 생기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84와 127 그리고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4의 경우에는 84 A, B, C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4 A 타입과 84 C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가 되겠고 84 B 타입은 타워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슬쩍 봐도 84 A 타입과 84 C 타입이 인기가 많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84 A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알파룸이 추가된 방 4개 형태가 되겠네요. 이 알파룸은 방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고요. 현관 팬트리가 있고 워크인 드레스룸이 보입니다. 발코니도 약간 와이드하게 나와 있네요. 판상형은 마통풍이 가능한 것이 역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제 난간의 배치는 약간 아쉽게 느껴지네요. 분양가가 높아서인지는 몰라도 무상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통합형, 바닥 포시린 타일, 침실 붙박이장,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거실 아트월,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옵션들도 다 선택해도 될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포시린 타일을 주는 것은 약간 의외네요. 강마루랑 포시린 타일 중에 선호하는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고 어려운 것은 유상 옵션입니다. 내 돈 들어가는 것은 다 아깝기 마련이죠. 이 주방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역시 주방 고급화 2-2입니다. 근데 옵션 가격이 1,353만원으로 매우 사악하네요. 알파룸 사이즈가 애매해서 1-2를 할 것이냐 2-2를 할 것이냐 이게 좀 고민됩니다. 기본 공급되는 가구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룸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건 440만원이네요. 좀 비싼 느낌입니다. 다른 유상 옵션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전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B타입은 타워형입니다. 방 3개가 있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복도 팬트리와 넓은 드레스룸입니다. 타워형 치고는 꽤 넓은 드레스룸이 들어가네요.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구조가 썩 예쁘지는 않습니다. 이 타워형도 넓어 보이는 타워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타워형도 있는데 타워형이 양면창도 아니고 좀 애매한 감이 있네요. 이왕이면 판상형을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4C 타입도 4베이 판상형입니다. 84A 타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현관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게 큰 차이를 줍니다. 현관 팬트리의 구성도 훨씬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공간감이 84A에 비해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구조는 84A 타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단지 배치도상 조금 불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겠고 205동의 84C 타입은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 평수인 전용 127입니다. 전용 127은 4베이 판상형의 방 4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84A나 84C와 큰 차이가 없는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알파룸이 침실 3으로 조금 넓어졌다라는 정도네요. 현관 팬트리도 약간 더 넓어졌습니다. 이 독특한 것은 다용도실에 위치해 있는 팬트리입니다. 보통은 드레스룸을 와이드하게 기역자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용도실 뒤쪽으로 팬트리가 들어가는 구성이 되겠네요. 저는 조금 안 맞는 그림 같습니다. 이 팬트리 문 여는 것도 세탁기 건조기 문 여는 것도 간섭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와이드하게 드레스룸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과 안방의 사이즈는 조금 커졌습니다. 주방 가구의 톤도 다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형 평수는 톤 다운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멋있습니다. 그래야 집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무상 옵션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 되겠고 유상 옵션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고급화가 금액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용 127이 로얄동 배치이기 때문에 유니트가 조금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물론 돈이 충분히 있으시다면야 뭔들 어떻겠습니까? 다 뜯고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죠. 분양가가 8억이라는 점 때문인지 모델하우스
펜트하우스에서도 전용 127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들어 두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기록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전용 139 펜트하우스는 84A 타입을 2개 붙인 거고 전용 178 펜트하우스는 전용 127을 2개 붙인 겁니다. 당연하게 127 2개 붙인 게 크겠죠? 저는 펜트하우스 구조가 다채롭고 입체적인 게 좋다는 생각이라서 한 상형 2개 붙인 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당첨 시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초피 노리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포항시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뇌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 8호 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전용 8호 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가 되겠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500%를 뽑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와 DSR 대출 제한을 적용받고요. 인지대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 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힐스테이트 도샵 상생공원 2단지의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대경화가 좋아하는 무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근데 무무치고는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전용 84 A타입의 경우에는 5억 6,390만원, 전용 84 B타입은 5억 6,090만원, 전용 84 C타입은 5억 6,390만원이고요. 전용 127은 8억 790만원, 펜트하우스는 14억 8천, 19억 3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가 되겠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유상 옵션 선택을 추천드려본다면 시스템 에어컨 전실 825만원, 주방 고급화 1-2 561만원 해서 1,386만원 들어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5,639만원, 127 당첨 시 계약금 10%, 8,079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의 분양가는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충분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분양했던 단지들 중에서 가장 입지 좋죠?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금액은 가장 비쌉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체감하기에 비싸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비싼 게 맞습니다. 포항에서 전용 84가 분양가 5억 중후반을 바라봐야 한다니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물론 과거 포항 부동산의 화랑기 시장에서는 5억 중후반이 크게 어려운 금액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시기죠. PF도 어렵고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고 분양 성적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든 시기니까 2027년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3년 뒤에 지어진다고 해서 이 가격을 내미는 것은 현재 포항의 기축 시세와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인즉슨 분양가가 높아 초기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로얄동 로얄층을 제외하고는 힘든 시간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항에 계신 정말 많은 분이 이 단지를 기다리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줄도 서고 그런 거겠죠. 그만큼 통장을 아껴두셨던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단지의 경쟁률은 다른 단지에 비해 확보될 수 있겠지만 당첨된 동호수와 분양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성적과 정당 계약률이 미래 포항 부동산 시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공급단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과 수요단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과연 포항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서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자이입니다. 낮은 호가는 4억 2천, 높은 호가는 5억, 실거래가는 4억 2천에서 4억 8천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자이가 4억 초중반입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상생도샵이 입주할 때가 되면 포항자이는 10년 차가 되겠죠. 나이를 많이 먹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가격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포항자이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출을 추가로 받고 미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으로 가는 것은 힘은 조금 들겠지만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한때 포항자이는 포항 부동산 화랑기의 대장으로 불리며 84 B타입에서 6억 5천의 실거래가가 있었습니다. 포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신축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은 이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 기준으로 우리는 시간에 베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법 요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바로 위쪽에 위치한 대잠 센트럴자이가 되겠습니다. 전용 132입니다. 낮은 호가는 5억, 높은 호가는 5억 3천, 실거래가는 4억 8천에서 5억 2천 사이가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바로 윗단지입니다. 전용 132를 팔면 상생더샵의 전용 84를 못 갑니다. 17년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째 가성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생더샵의 전용 127이 7억 초중반 정도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럼 충분히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으로는 포항자이 에서턴입니다. 낮은 호가는 4억 7천, 높은 호가는 5억 4천, 실거래가는 4억 9천에서 5억 2천 정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자이 에서턴. 현재 포항자이 에서턴이 5억 초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많고 마피가 형성된 동호수들이 있습니다. 마피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입지 여건은 상생더샵 쪽이 조금 더 우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을 더 주고 상생더샵을 가겠는가, 포항자를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해보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비교 입지를 살펴보았을 때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전체의 대장단지 역할을 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포항의 분양 결과를 볼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 판단할 것이며 포항 학군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기축단지들과의 격차가 커 보입니다. 기축단지가 더 싸 보이면 신축을 찾기 어렵습니다. 필수제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꼭 신축 안 살아도 돼, 심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84C, 127, 84B. 포항시 남구 학군지, 상생공원, 신축 1군 브랜드, 대단지, 분양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누가 공짜로 주고 살라고 하면 살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좋다, 좋긴 하다, 갖고 싶다 인거죠. 그렇지만 내 돈 주고 살려고 하니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집 사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무거운 어깨짐이 우리에게도 얹혀지는 것만 같아 괜스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관심을 먼저 받게 될 단지이겠지만 부동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깔나게 멋진 신축단지에 대한 선호냐, 기축단지의 가성비냐, 과연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니 청약 통장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넣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로얄동 로얄층이나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애매한 층이나 뷰 가리는 동은 포기하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포항 학군지를 찾는 부모님이었다면 지곡 그린 올수리를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별 이유 없어요. 지곡 느낌이 좋아서. 물론 사는 건 꽤 불편하겠죠. 제가 포항 사는 신혼부부였다면 포항 자이를 살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좋잖아요. 막상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 가격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겠죠. 제가 포항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는 투자자라면 하나포레나 포항을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발 담궈보기 좋잖아요. 2인지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포항 내에서는 외곽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로얄동 로얄층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